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교재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서 파트 1 해서 가장 중요한 순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론, 그리고 법제, 그리고 행정론, 이렇게 세 과목이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25페이지고요. 파트 2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인행사와 사회복지 실천론, 그리고 기술론, 네, 지역사회복지론, 복지조사론까지 해서 파트 2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3번에서는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분야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동복지론에서부터 저희 챕터 5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법,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까지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 책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총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하고 사회복지 그러니까 1급 시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1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 행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깊이보다는 조금 넓게 하시면서 얇게 조금씩 다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기본서만 충분히 숙지를 하셔도 고득점을 다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 전체적으로는 중하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하시는데 바쁘시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시잖아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하다 보니 사회복지는 그에 반해서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핵심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기출 위주로 해서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 정도만 보셔도 된다라고, 그래서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 이름을 말씀 안 드렸나요? 제 이름 아시는지요? 지은경이고요. 저는 현재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이 이론이 다 바탕이 되어서 저희 실천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론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현장의 대입과 함께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네네네. 나가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나갈 뻔했어요. 네. 자, 그러면 3페이지. 사회복지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하나로 공통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국가마다 그 경제 수준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그리고 학자마다 견해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이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 요소 모두에서 포괄하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상이에요, 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책에서는 첫 번째로 정책론부터 들어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거의 문제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눈을 번쩍 뜨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에서의 개념이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정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2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사회복지의 정의, 여기서는 어휘적 관점, 이 단어가 주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사회복지는 사회와 소셜, 복지, 월페어의 합성어다. 그러면 복지란 뭐냐?
자, 영어의 well과 fair가 합쳐진 말로써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 즉 다시 말해 아주 잘 지내는 상태를 복지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란 요 말을 어휘적 관점에서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사회사업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 그러면 사회사업의 정의는 뭐냐라고 봤을 때,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원조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목적에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도록 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 개요나 정의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한 번 쫙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개괄적인 거는 학습을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회사업은요, 전문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전문적 활동인데, 과학적인 지식과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이 지식인 거야. 과학적인 지식.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셨던 모든 과목들, 그게 과학적인 지식의 토대가 되고, 거기에 전문적인 활동, 실천적인 측면.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사업들,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복지가 광의의 개념이라고 했고 사회사업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이 사회복지가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이 나중에 뒤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사회복지가 사회사업을 안고 있다,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큰 개념 안에 사회사업이 협의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제도와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제도와 정책을 뭘로써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회사업으로 풀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 여기 저희 파고들기에 보시면 사회적 의미가 나오는데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갈게요. 파란색 창에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에서의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소셜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따로따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적으로 다 관계가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게 사회적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말과 대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공동체적 삶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인의 개개인의 삶의 요소를 중시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집합적인 차원의 활동이다. 그러한 의미가 사회적인 의미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복지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의미, 그게 바로 사회적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요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잘 나오잖아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 가장 큰 틀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사회복지가 광의의 개념이었고,